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에 처음 컬러 TV가 들어오던 날 냉장고를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자랑하던 그 시절. 그때 우리도 언젠가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2026년 CES라는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무려 3,600개의 제품이 혁신상을 받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그중에서 284개 기업만이 상을 받았는데 그중 무려 168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3,600개 제품 중 10개 업체의 제품이 상을 받았고 그중 6개가 대한민국의 기업입니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술의 중심이 한국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단지 숫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온 시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과가 왜 특별한지, 왜 세계가 놀랐는지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3,600개의 제품이 혁신상에 도전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제품이 몰려들었는데도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참가 선수가 2배로 늘었는데 한국이 금메달을 더 많이 딴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단순히 조금 잘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국 기업의 수상 비율은 45%였는데 올해는 단숨에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성장이 아니라 비약입니다. 이건 세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빠르게 기술을 쌓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과가 결코 한두 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수상을 받은 168개 기업 중 137개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80% 이상이 작은 기업이라는 뜻인데 이는 한국 기술의 기반이 매우 두텁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둥 하나만 튼튼하면 불안하지만 바닥 전체가 단단하면 집이 오래가는 것처럼 지금의 한국 기술은 단단한 기반 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은 이제 3년 연속 세계 1등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내내 한국이 가장 많은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한 번 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큰 화제는 단연 AI, 즉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올해 최고 혁신상, 쉽게 말하면 CES 금메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이 AI 분야에서 3가지가 있었는데 이 3가지를 모두 한국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받았을까요? 두산 로보틱스는 AI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기술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로봇이 알아서 물건을 찾고 옮기고 작업하는 기술입니다. 디퓨전 AI라는 회사는 레이더 기술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레이더라고 하면 군대나 비행기에서 쓰는 거 아니냐고요? 이 회사는 그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람이 넘어지면 자동으로 알려주거나 노인분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CT5라는 회사는 손가락에 끼는 반지처럼 생긴 작은 기기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반지를 끼면 허공에 글자를 쓰듯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컴퓨터나 TV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모습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 개도 받기 어려워서 손꼽아 기다리는 상인데 한국이 세계를 모조리 휩쓸어 버렸습니다. AI 분야 전체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AI 부문 혁신상만 따로 세어보니 총 28개였습니다. 36개 분야 중에서 AI가 가장 많았습니다. AI라는 미래 핵심 기술의 지도 위에서
가장 크게 표시된 나라가 한국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나라가 기술 패권을 가지게 될까를 고민할 때 AI가 핵심인데 그 AI의 중심에서 한국이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기술은 돈 많은 큰 회사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CES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받은 168개의 수상 중 137개가 중소중견기업이었습니다. 무려 80%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수가 2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도 있고 작은 공장에서 기술 하나만 믿고 버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작은 회사는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를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위험한 순간에 의사에게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또 어떤 회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해 드론으로 밭을 살펴보고 어느 곳에 병충해가 생겼는지 알려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이 세계 대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서 이긴 것입니다. 마치 동네 축구팀이 브라질 대표팀을 이긴 것처럼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 성취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의미 있냐고요? 그만큼 한국 기술의 뿌리가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몇 곳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기술력이 고르게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농촌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며 집집마다 기반을 다지고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발전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술도 많은 작은 기업들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무려 27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혁신상, 즉 금메달을 3개나 받았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상을 받았을까요? 첫째, 양자보안 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요즘 해킹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라는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의 보안 기술이 뚫릴 수 있습니다. 삼성은 그런 미래의 위협도 막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보안 칩을 만들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둘째, 갤럭시 XR이라는 헤드셋입니다. 요즘 가상현실 V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고글을 쓰고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XR은 현실과 가상을 섞어서 더 생생하고 실용적인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새로운 TV와 모니터들입니다. 삼성의 화면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이번에도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운 화면을 만들어 2개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냉장고 문이 손 안 대도 자동으로 열리는 기술, 갤럭시 Z 폴드 7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8 건강을 체크하는 스마트 시계, 새로운 반도체 기술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LG전자는 18개의 혁신상을 받았고 그중 금메달이 2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제품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TV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 최초로 투명하면서 무선인 TV입니다. 투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TV를 끄면 마치 유리처럼 뒤가 비치는 겁니다. 거실에 커다란 유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TV를 켜면 화면이 나타나는 신기한 기술입니다. 무선이라는 건 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통 TV는 전기선, 인터넷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LG는 그 선을 모두 없애서 깔끔하고 미래적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으로 LG 올레드 TV는 4년 연속 금메달을 받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4년 내내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웹OS LG의 스마트 TV 시스템인데 보안도 뛰어나고 AI 기능도 좋아서 상을 2개나 받았습니다. 히든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청소할 때만 나오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게다가 증기로 바닥을 깨끗하게 소독까지 해줍니다. 6K 모니터 화면이 엄청나게 선명한 전문가용 모니터입니다.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 삼성 SDI는 전동 공구전기 드릴 같은 것에 들어가는 초고 출력 배터리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무게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힘은 2배로 강해진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2배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상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회사가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기술로 CES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과 LG는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신뢰의 얼굴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믿고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두 기업입니다. 삼성과 LG는 고급 TV, 인공지능 가전, 스마트홈 시스템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딱 잡아줍니다. 이 기반 위에서 중소기업들도 한국 제품이면 믿을만하겠다라는 신뢰를 얻습니다. 다시 말해, 큰 회사가 길을 열고 작은 회사가 그 길을 따라가며 별이 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생태계는 다른 나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CES에서 한국이 단연 돋보인 분야는 3가지입니다. AI 인공지능 28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분야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계와 서비스가 AI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도 집안 가전도 병원 기기도 모두 AI가 들어갑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건강기술 24개. 의료가 기술과 만나는 분야입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스마트 기기로 건강을 체크하고 위험한 순간에 자동으로 병원에 알려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에너지 지속 가능 기술 14개. 전기를 새롭게 만들고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화석 연료 대신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배터리 기술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것이죠.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이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 세 분야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분야입니다. 농사로 비유하자면 앞으로 가장 비싸질 작물의 씨앗을 한국이 남들보다 훨씬 먼저 확보해둔 셈입니다. 이 성과가 더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맨손으로 공장을 짓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수출 하나에 목을 매던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여러분이 만든 라디오와 가발이 1970년대에는 섬유와 신발이 되었고 1980년대에는 TV와 냉장고가 되었고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되었고 2000년대에는 휴대폰이 되었습니다. 그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 젊은 세대가 AI를 만들고 세계에서 기술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960년대에 여러분 세대가 한국 최초의 흑백 TV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부품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과 LG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화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되었고 투명하고 무선인 TV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0년 전 여러분이 흑백 TV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던 그 시간이 오늘의 이 성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 성과는 젊은 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땀과 청춘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성취입니다. 우리가 만든 길 위에서 젊은 세대가 달리고 있고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CES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또 한국이야?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는 한국의 위상. 전체 3,600개 제품이 경쟁.
그중 284개만 상을 받음. 한국은 168개 수상, 미국 54개, 중국 34개, 대만 13개. 한국이 2위인 미국의 3배 이상. 이건 단순한 1등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1등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한 나라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비유로 설명하면 올림픽에서 한 나라가 전체 금메달의 60%를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합쳐서 40%를 받는데 한국이 혼자서 60%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년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 강국에서 기술 리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술도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2026년 CES에서 한국이 세계를 뒤흔드는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춘과 눈물, 그리고 나라를 향한 책임감이 오늘의 기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를,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슴 펴고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이 벅찼던 대한민국 자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88올림픽일 수도 있고 2002년 월드컵일 수도 있고 수출이 처음 100억 달러를 넘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CES에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순간도 그 역사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